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일요일 오후 1시 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군 자손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먼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카이,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이 전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첫머리로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단군의 자손인데, 단군의 자손이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맨 끝에 조선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잖아요. 근데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펜 앤드 마이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펜과 마이크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그래서 펜과 마이크 유튜브에는 참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펜 앤드 마이크에 보니까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유교로 시작해서 유교로 망한 나라. 그게 바로 조선이다, 그거죠. 참 그게 맞는 말입니다. 유교로 시작해서 유교로 망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죠. 그래요. 우리는 나라를 망한 조선을 물론 왜 망했는가? 조선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앞날에 새로운 우리가 지표로 삼는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조선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라 시대를 주목해야 됩니다. 신라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우선 신라는 삼국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당연합을 통해서 삼국 통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당연합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신라와 당이 연합을 해서 삼국 통일을 했다. 그것이 이제 신라인데, 그렇다면 그 연합이라는 문제는 오늘에 와서 한미 동맹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신라의 나당 연합을 통해서 이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말이죠. 조선 시대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신라는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 이미 벌써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벌써 신라 시대의 지금의 중동 지방과 무역 거래를 했던 그런 증거도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증거물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벌써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먼 중동 지방과 무역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 시대를 보면 우선 나당 연합으로 삼국 통일을 했을 뿐더러 또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신라가 굉장히 번성을 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 그것이죠. 그렇게 신라는 무역을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풍요롭게 살고 신라의 수도 서라벌, 지금의 경주죠. 신라 시대 때 경주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경주에 모여서 살았고 서라벌이 번성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경주에 모여 살던 민중들이 신라 민중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무역을 활발히 하고 그래서 부유하게 살던 민족이 조선시대 와서 이제 쪼그라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렇게 가난하고 결국에는 일본한테까지 먹히고 나라가 멸망한 이런 걸 우리는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불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결의를 또 다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조선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조선이 이어온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어온다면은 왕은 통치를 안 하는 이펀주의 국가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통치를 하지 않고 밑에 총리가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이펀 군주국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선 시대가 현재까지 이어져서 이펀 군주국이 되었다면은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갈라질 일도 분단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 멸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그런 비운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서론이 길어졌는데, 우리는 말이죠, 지나간 조선의 멸망을 볼 때 우리는 뭐를 새겨야 되느냐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력을 기르는 길이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카이스트라는 학교도 있잖아요. 카이스트 학교에서 과학 인재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카이스트를 설립해가지고 본격적인 과학의 영재들을 배출시키는 정책을 한 건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띄우잖아요. 이제 초도 비행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KF-21 전투기가 이제 1회 시험 비행을 하는 거 보면, KF 전투기를 이제 양산하는 계획을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1차에는 4.5 세대 전투기로 아마 그렇게 출고를 하나 봐요. 출고를 하고 2차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가 되고 3차에 가서는 이제 무인 스텔스 6세대 전투기가 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사청에서 얼마 전에 방사청에서 이제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그러니까 공중 비행을 한 거, 공중 시험 비행을 하는 영상을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만든 KF-21 보라매가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장면도 나오고, 또 앞으로 3차 이 생산에서는 왜 내가 그랬잖아요. 보라매 전투기 3차 생산에 가서는 이제 무인 전투기 6세대 보라매 전투기가 6세대 무인 전투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KF-21 보라매 3차 전투기에는 우리나라 보라매 전투기가 여러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이제 비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F-21 보라매가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도약을 하는데요. 벌써 우리나라가 6세대 무인 전투기까지 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벌써 실행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참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누누이 반복합니다만은 과학기술은 국력이다. 그죠?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힘 있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스카이를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스카이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의 고급 전투기를 양산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기술력이 있고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첫 출시하는 나라가 출시합니다만은 이제 첫 걸음을 뛰는 겁니다만은 곧 머지않아서 이제 6세대 보라매까지 출시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배하려면은 전투기는 필히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 그렇고 전투기를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이제 누리호 로켓도 발사하잖아요. 저 고흥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달 탐사 그 로켓까지 발사하고 또 이제 그 GPS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미국의 GPS를 이제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GPS까지 이제 한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그래서 항공 우주 분야로 더욱 발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려면 스카이를 지배해야 된다. 스카이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 우주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 그죠. 그런 항공 우주 분야가 항공 우주 기술이 어느 날 자다가 문득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항공 우주 기술이 발전하려면은 그 저변에 그 밑바닥에 여러 분야의 과학 기술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여러 분야의 산업이 동시에 발달이 돼야 그걸 바탕으로 항공 우주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출시하고 항공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밑바닥에 위치한 여러 관련 산업들이 골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항공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배가시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끝으로 그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그 KF-21 보람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급유받는 장면, 또 3차 KF-21 보람의 전투기가 3차 생산에서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운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여러 그 대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날아가는 장면, 이런 것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는데요. 참 단군의 자손이 이제 정말 하늘을 우리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항공 우주 분야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국가가 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방위사업청에서 밝힌 방위사업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